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온큐와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을 또 공유를 드리고 저의 매매 내역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퀀텀 코리아라는 행사가 조만간 열립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아이온큐 팀과 CFO 토마스 크레머 그리고 IR 담당인 조던 셰피로 상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우리 주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Q&A 세션 한번 갖자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2개 정도 질문을 선정해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달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위터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질문도 제가 가져와서 그 중에 좀 좋아 보이는 질문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이 퀀텀 코리아라는 행사가 여기 보시면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있는데 양자 기술에 투자한다. 그러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이랑 재작년 다 갔었고요. 그래서 양자 기술이나 기업 동향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뭐 특별 인사들의 연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 부스에 가보면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미하일 루킨 교수님이 오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큐에라 공동 창립자 겸 이사로 계시는데 특별 연설을 화요일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아이온큐, IBM, 파스칼, 퀀텀 머신, 큐에라 컴퓨팅 그리고 한국의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뭐 키스트, 카이스트, 노르마, 큐노바, 고등과학원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양자 기술이나 기업들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에게 제안을 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 이제 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벗어나니 요거는 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오는 게 많아서 일부러 질문을 많이 던져서 그 중에 건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 메일을 보내면서 당부를 드렸던 게 무조건 답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힌트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강성 주주들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리스트를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 말까지 피터 제프맨 CEO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이 아이온큐에 어떤 양자 컴퓨터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어떤 AQ 모델에 들어가는가 물어봤고 이 기술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용될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크리스 먼로 교수의 특허에는 기술이 97%의 얽힘 충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성숙도가 떨어져 보인다라는 평가를 보냈고 피터 제프맨이 엔비디아에게 이제 업무를 배분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두세 달 전에 했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뭐 특별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가?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또는 AI 분야의 대규모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어봤고요. 델과의 파트너십,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델 영업팀이 양자 컴퓨터 판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델의 자회사인 Secure Networks의 사장이 지금 아이온큐 이사진에 들어와 있고 델의 영업 조직의 또 사장인 새로운 분이 또 아이온큐 이사진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델과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아이온큐는 수익성을 달성할 때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는가? 요거 다시 한번 답은 예스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5억 달러 관련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이 쉘프 오퍼링과 관련해서 아이온큐가 M&A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아이온큐가 더 큰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이건 이제 풍문이 돌았으니까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기술 업데이트 웹미나가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됐고 언제 재개될 예정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경쟁사 기술 동향을 살펴봐서 Q 컨트롤이 IBM의 QPU를 사용해서 최적화 문제에서 컨티뉴엄이나 D웨이브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표했는데 아이온큐도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 아이온큐는 마케팅 및 영업 인력을 많이 채용했는데 특히 리마 알라메딘 같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온 최고 매출 담당자 굉장히 주식도 많이 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있는데 비싼 인력들을 채용을 했는데 언제쯤 큰 거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의 주식 매매 내역이 계속 공개될 예정인가? 만약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이제 아예 아이온큐와 그 연관된 직무가 없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닐 겁니다. 대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사신데 아마 이사직을 내려놓으실 거고 과학적 고문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듀크 대학과의 특허 독점 계약이 26년 7월에 만료가 된다라고 연례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이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 있는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메릴랜드 대학의 ARLIS라고 이제 최신 기술들을 국방 쪽에 쓰는 이 단체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약을 수주를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기와 아이온큐가 협력을 하고 있는가? 이 매출이 아이온큐와 연관이 돼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필요 제품의 CEO가 이전에는 단순히 CEO였는데 이제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온큐가 스위스의 바젤 근처 소도시에 양자 데이터 센터와 새로운 사무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아마 유럽 쪽에 진출을 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엔비디아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CPU, GPU, QPU를 포함하는 양자 가속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가? 또는 그런 계획에 합류할 계획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컨티뉴엄이 56큐비트까지 양자 컴퓨터를 확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하버드 MIT 출신 스타트업인 큐에라 컴퓨팅이 이제 AIST라는 일본의 연구소에 양자 컴퓨터를 한 600억 정도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경쟁업체들 IBM, 컨티니엄, 큐에라 컴퓨팅 등은 하지 않는데 아이온큐만 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아이온큐에 지속해서 이런 양자 공학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회사에 합류하기 위해서 연봉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아이온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가? 저 거꾸로 질문을 했고 아이온큐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 22개 정도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절반 이상은 답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서 퀀텀 코리아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을 하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 직접 한국까지 와서 또 이렇게 주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추후 확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 시애틀 소식이 나왔습니다. 3일 전에 도널드 클러크라는 이 글로벌 운영 담당자예요. 이 시설이나 프로젝트 관리하는 분인데 시애틀의 두 번째 양자 연구소, 양자 연구실이 완성이 됐고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이 완료됐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완공을 한 건데 범위나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잘 완공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시애틀에는 전용 양자 컴퓨터 제조층 2개의 양자 컴퓨팅 연구소, 양자 데이터 센터까지 완공이 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이온큐한테 시애틀 공장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3월쯤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10월에 오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 완공 시간을 좀 넉넉하게 봐서 그거 완공된 후에 와라 이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아이온큐 시애틀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고 여기에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수준에 올라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 시애틀의 정문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가기로 했죠.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생산하고 있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게 35EQ 수준인데 이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4개월 전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스위스 바젤에 가서 이제 아이온큐와 퀀텀 바젤이 같이 만들고 있는 양자 데이터 센터도 한 3주 정도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최초의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시스템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전달드렸지만 이게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물에 아이온큐가 아마 임대로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를 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간을 임대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넣고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자 분야 주요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디웨이브와 아람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데 지구 물리 최적화 솔루션에서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협력을 했는데 협력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바이트 규모의 대규모 지진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하 맵을 생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아람코는 디웨이브와 협력을 하고 있고 IBM과 파스칼이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고정 컴퓨터를 통합하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슈퍼컴퓨터에다 양자 컴퓨터 합치는 거. 근데 특별히 IBM은 초전도 방식을 쓰고 있는데 파스칼의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두 개를 합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산업 채택을 촉진시키는 유틸리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IBM은 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미국의 몬태나 주립대학교는 오르카 컴퓨팅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이 회사의 PT1이라는 광자 양자 컴퓨터 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보안, 통신, 센싱, 컴퓨팅 분야의 양자 기술 응용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PT1 같은 경우는 현재 몬태나 주립대학교 1대, PSNC라는 폴란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가 2대, 영국 국방부가 1대를 도입을 해서 이제 광자 쪽에서 또 앞서가는 강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동향을 살필 수 있었고요. 큐퍼펙트라는 기업과 큐에라 컴퓨팅이 협력을 해서 양자 오류 수정 기술, 그리고 논리적 양자 알고리즘 모델링을 위해 협력한다. 큐퍼펙트라는 곳이 이제 이 논리적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양자 오류 수정 쪽에 좀 앞서가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QLA 양자 컴퓨터에 이거를 실행을 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양자 오류 수정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조만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은 양자 오류 수정, 에러 커렉션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슈퍼컴퓨터와 통합하는 이런 흐름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파트너십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이온큐가 기술적 엠미나도 갑자기 취소하고 뭔가 특별한 뉴스를 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조용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주가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 특허 동향을 통해서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봤고, 시설 동향을 통해서 아이온큐 시애틀 시설이 완공이 됐고, 이제 인재 동향을 통해서 스위스에도 이제 양자센터나 사무소를 건축하고 있고, 이 시설 관리자나 사업 개발자를 채용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도 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표는 안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구나 정도는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퀀텀 코리아 2024에서 뭐 Q&A 세션을 통해서, 그리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가 이제 경쟁사들 발표를 하는 중에 기를 모았다가 뭔가 특별한 타이밍에 큰 뉴스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마 64EQ가 되겠죠. 자, 아마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퀀텀 코리아 2024는 양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참석할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많은 분들 오시면 같이 만나고 인사도 하고 같이 부스도 둘러보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아이온큐 주식을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왜 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을 소통의 부재나 뭔가 이런 감정적인 걸 빼고 좀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시애틀 공장이 완공이 됐죠. 그래서 제품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포르트 엔터프라이즈 5대 생산에 들어갔고, 영업 마케팅 부서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궤도에 올라갔는데, 이 말은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이 데이터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월간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아이온큐의 예상 매출을 보면은요, 2024년에 한 40밀리언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25년은 82밀리언, 26년은 152밀리언, 1억 5천만 불, 27년에는 3억 1,500만 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증가하는 거냐? 24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82%, 25년은 전년 대비 108%, 26년은 85%, 27년은 106%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를 월가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이 포워드 PSR이 뭐냐면, 미래 1년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이냐? 42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참고로 지금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보면 목표 주가를 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7.5불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주가랑 놀랍게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내년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한 15불 50센트 정도, 26년은 30불, 27년은 60불까지 지금 월가 예상 매출로 볼 수 있고, 아마 80% 정도 매출이 더 다시 성장한다 라고 추측을 하면은 28년에 100불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투자 목표는 아이온큐 2030년에 100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셈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심리적 저점이 왔고 주가가 거꾸로 부진하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만들고 성장주의 대가로 불리는 필립 피셔는 뭐라고 했냐? 시험 생산 공장 또는 대량 생산 공장 설립 시기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다. 순이익에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시기에 성장주를 매수하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경기 사이클이나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이 잘 하고 있는가, 잘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 내역을 또 공유를 드리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립 피셔가 또 뭐라고 했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돈을 날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개별 성장주에 투자하는 비중을 한 5% 정도로 추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온큐에 들어가 있는 저의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제가 대형 채널 나갔을 때 자극적으로 뭐 전재산 몰빵했습니다, 이렇게 저랑 상의되지 않은 제목들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아이온큐에 전재산을 몰빵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이온큐에 들어간 저의 자산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2030년 100불로 세팅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아이온큐가 예상 매출을 한 7.6에서 9.2 밀리언 달러로 세팅을 했는데, 월가는 한 8.66 밀리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온큐가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연매출이나 분기 매출로 봤을 때도. 그래서 월가도 이미 아이온큐의 성장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PSR이 엔비디아의 PSR과 비슷하게 봤을 때 지금 7불 후반대가 올해에는 적정 주가로 보인다. 다만 이게 지금 거의 2배씩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아이온큐를 2030년까지 투자한다, 100불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와 진행 중인 Q&A 세션 기획하고 있는 거 공유를 드렸고, 왜 이런 매매들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다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 본인의 투자 근거가 명확한지,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